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앞두고 김해 봉하마을에 노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는 낙서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때 산촌의 주요 소득원이었지만 자취를 감췄던 누에치기와 뽕나무 재배의 명맥을 이어가는 곳이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거제 시민의 식수원인 구천댐 상류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그 원인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의 대안으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있어 성과가 주목됩니다.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안 게시판이 악의적인 낙서로 훼손됐습니다. 붉은색 락커로 노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폄훼하는 혐오 문구 테러를 한 것입니다. 경찰이 CCTV에 찍힌 용의자 2명을 찾고 있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앞두고 추도식 준비가 한창인 김해 봉하마을입니다. 노 전 대통령 묘역 주변 게시판 10여 개 가운데 하나가 텅 비어 있습니다. 이 공간에는 원래 노 전 대통령이 고향 봉하마을에 내려와 서거하기 전까지의 생활상이 담긴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유언 등과 함께 붙어 있던 사진은 그러나 오늘 아침 크게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누군가 그 위에 붉은 락커로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비하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감옥으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청와대로 보내자는 낙서를 크게 써놓은 겁니다. 최근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용해 문제가 됐던 달창 등의 표현도 함께 썼는데 충동적으로 휘갈겨 쓴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온 글씨본에 락커를 뿌려 입힌 것으로 보입니다. 낙서는 어제 아침 7시 반쯤 봉하마을 방문객이 발견해 사저 경호원들에게 알려 떼어냈습니다. 아침에 이제 발견을 하고 사가 입구에 보면 경비실 같이 근무자가 있어요. 불러다가 제가 데리고 가가지고. 경찰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노무현 재단 측은 어제 새벽 5시쯤 2명이 게시판을 훼손하는 장면이 찍힌 CCTV를 확보해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락커 같은 걸로 이렇게 뿌린 걸로 확인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감식을 불러서 지금 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정확한 사안은 감식을 해보고 하면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문객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앞두고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분노했습니다. 아직 멀었다니 몰라도 지나간 뒤에다 내일 모레인데 그런 것까지 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표를 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경찰은 낙서 용의자를 찾는 한편 내일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5,000명 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경비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김경수 도지사가 내일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속행 재판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김 지사 측은 이와 관련해 재판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지만 지난 1일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추모 헌달회에 참석했고 10주기와 관련한 입장은 오늘 개인 페이스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내일 강원 지역 방문 일정으로 추도식에 참석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장년층 가운데 누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예전에는 산촌의 주요 소득원이었지만 자취를 감춘 누에치기와 뽕나무 재배 명맥을 이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비단 원료인 고치를 생산하는 누에치기는 80년대까지만 해도 산촌의 주요 소득원이었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누에를 길렀지만 고령화에다 수입산에 밀리면서 현재 경남에선 30여 가구만 누에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누에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고령화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2017년에는 69호, 2018년에는 36호로 이렇게 많이 줄어든 실정인데. 요즘 농촌에선 뽕밭이 자취를 감추고 있지만 이 마을의 경우 40가구 가운데 절반가량이 누에를 치거나 이처럼 뽕밭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자락의 산청 쌍유마을. 경남농업기술원이 키워 분양한 어린 누에가 막 도착했습니다. 깨끗한 뽕잎만 먹는 누에의 사육기간은 10여일. 깨끗하게 안 하면은 누에가 반절도 못 건지. 병이 들어가지고 그만 없어져 버리고. 다 키운 누에는
비단 원료 대신 가루와 환, 동충하초 등의 건강보조식품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진흥청이 간질환 예방 효과가 있다며 개발한 홍잠이 생산되기 시작해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내가 소도 지금 한 50마리 키우는데 소 키우는 것보다 누에 키우는 게 수입성이 훨씬 낫습니다. 준비만 돼가 있으면. 여기다 뽕나무는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린 새수는 차와 나물용으로, 줄기와 뿌리는 약재나 퇴비용으로 사용하고 오디는 5월 하순부터 수확합니다. 명맥 잇기도 힘겨웠던 누에치기와 뽕나무 재배가 다양한 쓰임새를 돋보이며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오늘도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7도가량 올랐는데요. 낮 기온도 어제보다 조금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13도, 진주는 8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26도, 진주 28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최대 20도 이상 나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일부 경남 내륙에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맑은 날씨에 일사가 더해지면서 낮 기온이 33도 이상을 웃돌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운 날씨에 대비한 옷차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하늘 표정이 좋습니다. 맑은 날씨에 대기질도 양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아침과 낮의 기온이 사뭇 다릅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밀양이 10도, 함안은 9도에서 시작하며 서늘한데요. 낮에는 밀양 29도, 양산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7도, 산청 9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7도, 합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15도 이상을 보이며 크겠습니다. 주말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거제 시민의 식수원인 구천댐 상류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주민과 환경단체는 상류 쪽 정수장에서 방류한 오폐수가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거제 시민의 식수원인 구천댐 상류의 한 하천입니다. 물속에 검은색 부유물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지난 11일 하천에서 원인 모를 거품과 함께 물고기떼가 죽은 채 떠올랐습니다. 마을 주민과 환경단체는 떼죽음한 물고기가 수천 마리에 이른다며 상류 쪽 구천 정수장에서 방류된 오폐수가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봤을 때 이번 물고기 집단 폐사의 원인은 이 구청 정수장이 아닌가, 정수장이 좀 오염된 물질을 내보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정수장이 치수원인 구천댐 상류에 위치해 오폐수가 다시 치수원으로 유입되면서 오염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구천댐은 거제면과 남부면 등 6만여 명의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수장 관리기관인 수자원공사는 식수를 공급하고 나온 오폐수를 흘려보낸 것은 맞지만 기준치를 초과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의 주장처럼 수천여 마리가 폐사한 것이 아니라 수십여 마리가 죽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2015년도에도 이제 같은 내용으로 이제 죽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보면은 원인 불명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재검증이나 해당 전문가 동원하더라도 그렇게 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구천 정수장은 하루 2만 톤의 물을 치수해 50톤 정도의 오폐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오폐수 시료를 채취해 성분 분석에 들어갔고 결과는 빠르면 다음 주쯤 나옵니다. 시민 안전과 관련된 식수원 주변에서 물고기 집단 폐사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구정석입니다. 경상남도가 고용 없는 저성장 문제와 청년 일자리 문제의 대안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170여 개로 부쩍 늘어난 도내 사회적 기업은 착실한 성장 속에 이른바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고성의 작은 폐교에 자리한 이 업체는 공룡 이미지의 머그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고성의 지역 특색을 살린 게 인기를 끌며 공공기관에서 주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단순히 머그를 생산하는 곳이 아닙니다. 연간 4~5천 명의 학생들이 도예 체험을 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경력 단절 여성이거나 어르신들. 정말 생소한 분야인데 그래서 과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즐겁게 일을 한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하고 하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사회적 기업으로 키트를 잡기까지 경상남도가 창업 자금에서 교육, 마케팅까지 지원한 게 튼실한 버팀목이 됐습니다. 흙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교육이나 체험이나 제품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는데 창업에 관련된 전혀 모르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것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컨설팅을 통해서 이제 배워가면서 이제 알게 되었던 거죠. 청년들과 사회적 기업 창업의 소중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행사도 마련했습니다. 창업이라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왜 어떤 문제를 꼭 해결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정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양한 지원 시책에 힘입어 도내 사회적 기업은 지난 2007년 단 한 곳에서 올해 176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매출액은 838억 원으로 9.1%, 고용 창출은 1,803명으로 8.2%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 고용이 64%로 취약계층 고용 증대에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사회적 기업의 생존율은 84.4%로 일반 기업 41.5%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사회적 경제 핵심타운 조성, 그리고 금년도 약 13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용 없는 저성장, 청년 일자리 문제를 경상남도가 사회적 기업 육성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내일 봉하마을은 인산인해를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들이 기억하는 대통령 노무현, 어떤 모습일까요? 소수 의견이 담았습니다. 권력이나 이런 것에서 주눅들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서 또 당당하게 거기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자신감. 머나 멋진 분이 아니라 정말 가까이 있는 대통령이라 생각하거든요. 대통령 5년 동안에 가장 보람된 시간이 뭐냐 이렇게 다시 누가 묻는다면 마치고 고향 내려가서 고향 사람들하고 그리고 내보고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하고 다 함께 모셔놓고 귀향 보고를 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 이렇게 말하고 여기 사실은 안 왔으면 제일 좋고요. 한 5번째 온 것 같아요. 지금 한 3번째. 아내하고 아들은 처음이라서 한번 들러서 참배하고 인사드리고. 동생에 살고 있어서 저기 어제 비행기 타고 와서 오늘 아침에 기차 타고 내려왔어요. 역시 그 기자들을 만나면 내가 항상 기사를 만들어내죠. 군 장성들 해서 고함 칠 때하고 또 평검차들 상대로 근위의식을 버리고 같이 대화하시는 거. 세상에 그 불공평하게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고통받는 분들에 대해서 싸워 오셨고 그 서거하셨을 때 정말 저도 알 수 없는 그 슬픔으로 한동안을 보냈는데 이제는 그런 슬픔이 아니라 이제 그때의 마음을 잊지 않고 다들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던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좀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초심을 잊지 않는 그런 지금 10주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정부패 없는 세상, 그리고 누구나 공평한 기회가 주는 세상. 정의로운 사회가 제일 먼저 왔으면 좋겠습니다. 수구 이런 것들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좀 더 바람직한 사유를 꿈꾸는. 대통령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제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굴곡과 이렇게 흔들림이 있어도 목적지를 향해 가듯이 우리 사회도 그렇게 조금씩 한 발짝 한 발짝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아파했고 슬퍼했고
후회했고 이런 시간들이 이제 끝났으면 해요. 님께서 진정 바라던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이제 결의를 가지고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기대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봉화마을은 그런 기억의 장소 또 미래를 향한 출발의 장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어서 내고장 소식입니다. 또래 상담자 연합회 발대식이 오늘 오후 2시 함안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열립니다. 영농 폐기물 수거 보상비 후원금 기탁식이 오늘 오후 3시 김해시청에서 진행됩니다. 거창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준공식이 오늘 오전 11시 거창 전통시장에서 열립니다. 치매 극복 선도기관 현판식이 오늘 오전 통영시청에서 열립니다. 경상남도가 오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도는 폭염 심각 단계 때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13개 협업기능반과 함께 대응하며 맞춤형 쿨링센터와 무더위 쉼터 220곳을 추가 설치하고 무료 냉방버스 운행을 추진합니다.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소속 11개 시군이 일본 후쿠오카에서 현지 여행사와 상품 개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해외 관광 홍보 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서부경남 11개 시군의 관광 상품을 연계해 일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오늘은 오사카에서 2차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통영 폐조선소 재생사업의 하나로 조선소 건물을 공공창업 지원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에 입주할 단체를 8월 말까지 모집합니다. 도시재생 뉴딜 공모에서 선정된 이 사업은 LH가 폐조선소 터를 매입한 뒤 실직자와 지역 주민, 청년의 재취업과 신규 창업을 위해 창업 사무실과 멀티 스튜디오, 전시 공간 등을 만드는 것으로 올해 말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남 지역 금융 관련 민원이 1년 전보다 15% 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경남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금융 관련 민원 건수는 1,900건으로 1년 전 1,600여 건보다 15%, 200여 건 증가했는데 보험 관련 민원이 58.5%로 가장 많았고 중소서민금융 민원 25%, 은행 민원 14.6%로 뒤를 이었습니다. 창녕군 국립부곡병원에 설치된 영남권 국가트라우마센터가 개소했습니다. 국가트라우마센터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안인득 방화 살인사건 등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경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트라우마 관련 조사와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앞으로 공주와 나주, 춘천에도 설치될 예정입니다.